지난 4월 22일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특히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수원시 등 6개 시가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두 번째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농성장에서 오신 거라고요? 예, 광화문 광장에 지금 수원, 성남, 화성 세 개 시장이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시군 조정교부금 그리고 법인 지방소득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의 주요 골자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은 이 세금에 또 교부금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어렵고 용어도 어렵습니다. 이번 그 개편안에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조정교부금이라는 것과 법인 지방소득세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경기도 내로 예를 들면 경기도 내의 시와 군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걸 걷어서 도세로 내게 됩니다. 그럼 도로 모아진 돈은 그것을 또 일정 부분을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 나눠주는 것을 이제 조정교부금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그 불교부 단체라고 해서 전국에 226개 중에 6개만 불교부 단체라고 해서 자기 세원 갖고 필수 경비를 조달하는 것이 전국에 6개가 있고 그것이 경기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조정교부금을 나눠줄 때 이 불교부 단체는 정부로부터 보통 교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게 됩니다. 그것을 갖고 이제 그 행자부는 부익부 빈익빈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거기서 이제 의견 차이가 생긴 게 이제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고요. 또 법인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이 유치돼 들어오면 그 지역에 이제 기업이 내는 이득, 그 해에 이제 영업이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이익의 1.0에서 2.2%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가졌던 것을 공동세화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것의 또 반 정도가 잘라져 나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돼서 법인 지방소득세와 조정교부금을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의견 한번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조금 너네들은 형편이 괜찮으니까 더 어려운데 잘라서 나눠주겠다. 일종의 이제 쪼개서 가겠다 하는 식인데 그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절차와 내용이 완전히 틀렸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전국 시도, 시군구 부단체장, 지방공기업, 학회, 민간 전문가 등 다 모인 가운데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전에 우리 시로 말해도 그 일반 세수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큰 금액을 잘라가는데도 한 번도 협의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 일단 발표해 놓고선 그걸 갖고 이제 의견 수렴한다고 해서 형식적인 절차로서 요식행위로서 설명회,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렇다고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너네들은 좀 나니까 무조건 떼준다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6개의 불교부 단체를 떼서 나머지를 준다고 해도 나머지 대부분의 220개 교부 단체들은 그 수혜액이 뭐 불과 10억, 20억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되지 않는데 이걸 띄어서 나눠주게 되면 6개의 불교부 단체에 있는 경기도 내 6개 지자체는 재정 폭탄을 맞는 상태입니다.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른다는 건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의 재원을 축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그 지역에서 세원을 갖고 열심히 살던 그 지자체를 임의대로 중앙정부가 뺏어가고 다른 데를 나눠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지방자치 말살이다. 이렇게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그리고 화성시, 과천시 등 경기도 6개 시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재정 폭탄, 파탄이라는 표현을 써주셨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동안도 정부는 기초연금이다, 무상보육이다, 또 누리과정이다 이런 것을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그것을 중앙정부가 100% 지방자치단체한테 돈을 줘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를 꼭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비를 일부 대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심은 중앙정부가 쓰고 그 나머지 돈을 대는 것은 지방정부도로 하게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는 점점 더 어려워졌거든요. 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2014년에 그 당시만 평가만 해도 4조 7천억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메꿀 수 없다. 이렇게 발표까지 하고 그걸 메꿔주는 방법까지도 중앙정부 정책으로 발표한 바가 있는데 예.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이것을 겨우 6개 자치단체에서 떼어내야 몇 천억이 안 됩니다. 그걸 갖고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6개 지자체한테는 재정 폭탄이고 재정 파탄 상태를 빚는 반면에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행자부는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들을 교부세라고 하는 행자부가 쓸 수 있는 32조 원의 돈, 또 특별교부금 1조 2천억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쓰면서 네. 호주머니 돈 쓰듯이 하면서 우리 것을 뺏어서 또 다른 데를 나눠주겠다고 하는 참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간책 같은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6개 불교부 단체, 경기도 내 6개 단체, 지금 말씀하신 그 자치단체장들은 예.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그 단식 농성 또 릴레이 1인 시 이런 것을 여야 없이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원안대로 그럼 추진이 되게 되면 예. 수원시의 살림살이에는 어느 정도 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나요? 우리 시만 해도 조정교부금에서 한 900억 가까이, 또 법인 지방소득세에서 한 900억 이상, 그래서 예. 1,800억 원의 1년 예산이 덜어내지게 돼요. 뺏어가는 거죠. 1년치 예산인가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우리가 5억, 10억의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문턱이 그 닳도록 쫓아다니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이런 판례를 가져오셨는데 예. 이거 화면으로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1,800억이라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의 10%가 넘는 데다가 한 가구당 60만 원씩이 덜 돌아가게 하는 편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돈을 갖고 도서관 100억짜리를 짓는데도 18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고요. 일자리를 10,000개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산업단지, 컨벤션 이런 건립이 어렵게 되고 또 복지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또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필수적인 그 복지 사업비 지출이 어려워지게 돼요. 특히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같은 것은 우리 시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던 건데 이런 시의 예산이 정말 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행자부 장관과 이미 면담을 하셨고요. 시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도 이미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원안대로 쭉 추진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이제 정부는 앞뒤 안 가리고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19대 국회가 맞춰지고 20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 요 틈을 타서 이때 아니면 못하겠다는 생각이 네. 있는지 그냥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동안 5월 23일 세계시가 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했고요. 이번 토요일인 6월 11일 날 또 6개 네. 그 불교부 단체 경기도 내 그 시가 함께 총궐기하는 문화제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자부 장관도 항의 방문하고 지금 앞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시행령 하나 고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파탄내는 일을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지방재정 특위를 만들어서 행자부가 임의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 시행령 하나 갖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을 파탄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그 국회 차원의 정치권의 대응이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방재정 특위 구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방재정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원이 어려워져 있는 상태는 국가도 알아요. 정부도 알아요. 네. 그것을 원래 약속했던 것이 그래서 4조 7천억을 우선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 갖고 지방 소비세 그것을 현재 11%인데 16%로 올리면 한 2조 원의 재원이 예. 지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지방 교부세율 이것을 19.24%에서 20%만 그 올리기로 한 약속만 지켜도 그것이 1조 3,600억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하던 것을 축소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면 그것도 한 7, 8천억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4조 7천억 원을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시켜서 지방 재정을 확충시키는 약속을 이행하면 상당 부분 문제는 일단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중앙정부가 먼저 약속을 지키도록 하자. 이것이 근본적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듣고 오늘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비게 됐는지 예. 그 근본 원인을 따져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중앙정부가 복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방정부의 매칭 사업으로 다 그 비용을 전가시켰기 때문이거든요. 그 비용 전가를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약속했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같은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은 정부가 그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이렇게 재원에 큰 충격을 주는 일은 시행하기 전에 정책 입안 단계부터 긴밀히 정책 협의를 하는 것을 제도화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 오늘은 수원시 염태영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